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리기능장 홍윤경입니다. 양식 조리 이론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양식 육류조리법입니다. 자, 육류 조리 방법. 자, 역시 건열조리. 양식의 육류조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테이크, 뭐 이렇게 떠오르실 거죠. 그런 것 등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도 뭐 과히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육류 조리 방법 중 첫 번째 건열조리. 이 건열조리는 우리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식, 뭐 중식 다 해당이 되는 조리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보실 때에는 그걸 무조건 그냥 그 명칭을 애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연관시키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건열조리는 첫 번째 윗불구이, 석쇠구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한식 스타일로 우리나라 말로 풀어놓은 게 있고 또 영어식으로 이제 써놓은 게 있죠. 그래서 윗불구이 하면 뭐 브로일링, 뭐 석쇠구이 하면 그릴링, 로스팅, 굽기, 베이킹, 소테, 볶기, 튀김, 뭐 그래티네이팅, 시어링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좀 어려워요. 생소해요.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일단 윗불구이, 브로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불 밑으로 재료를 넣어 굽는 방식이에요. 불이 여기 불자가 빠졌는데 불이 위에 있어서 그 불 밑으로 재료를 넣고 굽는 방식을 윗불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뭐죠? 집에 다 있는 그 에어프라이기?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윗불구이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 위에 이제 그 불을 이용해서 굽는 방식을 윗불구이라고 합니다. 석쇠구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또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서 불에 직접 굽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직화구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로스팅 하게 되면 오븐에 고기를 통째로 넣어서 150에서 약 220도씨에서 굽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여기서는 통째로 굽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끝나진 않겠죠. 그래서 통째로 굽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육즙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중간중간 끼얹어 가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조리법 중에 하나가 로스팅이에요. 하지만 뭐 물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건열 조리에 해당이 되는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굽기는 우리가 베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오븐에서의 대류작용으로 굽는 방식을 베이킹, 굽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테나 볶기 이런 것 등은 팬에 기름을 두르고 160에서 240도에서 이건 짧은 시간. 아까 로스팅 같은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테나 볶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은 짧게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의 손실 및 육즙의 유출이 조금 적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튀김은 프라잉. 기름에 튀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름에 튀기되 많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 튀길 때 딥팻 프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양식 조리 기능사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치킨 커틀렛 뭐 이런 것 등이 딥팻 프라잉 뭐 이런 것 등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수분과 육즙의 유출 방지 및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다. 자, 이 건열 조리하고 수별 조리는 상당히 잘 나오는데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조리할 때 일단은 물을 사용하는 조리법보다는 물을 사용하지 않은 건열 조리법에 해당하는 것 등이 대부분이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티네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 위에 버터나 치즈, 설탕 등을 올려서 오븐이나 셀러멘더 등에 넣어서 색깔을 내는 방식을 그래티네이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어링이라는 말도 좀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할 거예요. 이것은 오븐에 넣기 전에 열을 가한 팬에 육류나 가금류를 짧은 시간 굽는 방식. 주로 스테이크 구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먼저 색깔을 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강한 열을 사용해서 그릴이나 이런 데다가 육류나 가금류를 앞뒤로 색깔을 확 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븐에 넣어서 짧은 시간 굽고 조리를 하는 그 단계가 시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육류 조리 방법의 일종인 건열 조리에 해당하는 방법이 어떤 것 등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앞서서는 건열 조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습열 조리. 자, 포칭, 그 다음에 삶기, 끓이기, 시머링, 찜, 데치기, 글레이징 이런 조리법이 있는데요. 포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육류 등을 끓는 물이나 스톡 등에 잠깐 넣어 끓이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육류뿐만 아니라 생선 같은 경우도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뚜껑을 열고 간단하게 데치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어요. 삶기 끓이기는 보일링이라고 해서 끓는 물이나 스톡에 재료를 넣고 삶거나 끓이는 방식을 삶기 끓이기,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머링, 이건 시어링이 아니라 시머링이에요. 소스나 스톡을 끓일 때에 사용되며 식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방식을 시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찜, 스티밍이죠. 끓는 물에서 나오는 증기의 대류작용으로 조리하는 방식을 스티밍, 찜이다. 그 다음에 데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블렌칭, 영어로도 잘 나와 얘는. 블렌칭, 끓는 물에 재료를 잠깐 넣었다가 찬물에 식히는 방식입니다.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죠. 데치기, 블렌칭. 그 다음에 글레이징.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버터, 과일즙, 설탕, 꿀 등을 조린 후에 재료를 넣고 코팅하는 것을 글레이징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알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실기 수업을 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그런 조리를 할 때도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라도 이렇게 알고 실기를 대입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생소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시는 시간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육류의 습열 조리 방법에는 또 이렇게 포칭, 삶기, 끓이기, 시머링, 찜, 데치기,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조리법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파스타. 여러분들 파스타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파스타 좋아하는데 이 파스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파스타 면이죠. 그래서 이 파스타의 종류에도 건조 파스타가 있고요. 생면 파스타가 있고 인스턴트 파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거는 말 그대로 말라져 있는 거고 생면 프레쉬에서 이제 건조하지 않은 생면을 뜻하는 거죠. 인스턴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파스타를 얘기합니다. 자, 건조 파스타는 듀럼밀. 자, 여기 처음 또 들어보죠. 듀럼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밀가루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경질입니다. 경질 소매, 단단할 이기 때문에 좀 밀가루의 밀이 듀럼밀은 일반 소매하고는 다르게 좀 질긴 밀가루예요. 그래서 이런 듀럼밀을 거칠게 재분한 세몰리나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야, 파스타 하면 두 가지 떠올리시면 돼요. 듀럼밀, 세몰리나. 주로 이용하고 밀가루와 물 등을 사용해서 면을 만든 후 건조한 파스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뭘 첨가할 수 있냐면 난황 또는 올리브 오일 이런 것도 첨가해서 반죽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 파스타 면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수는 좀 하얗죠, 색깔이. 근데 일반적인 파스타 면 같은 경우는 약간 누르스름하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이런 밀의 종류의 차이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난황 성분이라든지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것 등을 더 가미를 했기 때문에 색깔도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경질 소매 듀럼밀로 만들기 때문에 삶는 시간도 일반적인 우리 국수 삶을 때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래서 역시 종류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인 일반적인 파스타 뭐 스파게티 종류는 그냥 보통 8분 정도 삶으면 평균적인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면 파스타는요, 밀가루와 물 등을 사용해서 직접 만든 파스타예요. 훨씬 더 부드럽겠죠? 그리고 달걀 노른자는 파스타의 색상, 아까 얘기했죠. 약간 노란색 빛을 띠는 색상이라든지 반죽의 질감, 그 다음에 맛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파스타 같은 경우는 파스타를 삶고 나면 그 면수도 삶고 난 물 있죠, 물. 삿살 삶고 난 물.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았던 물, 면수를 이 소스를 만들 때 활용을 한다거나 그래요. 근데 보통 그렇게 삶고 나면 우리나라의 국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헹구거든요. 헹구지 않으면 불어서 요리하기가 힘들어지는데 파스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헹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유는 이런 색상, 질감, 맛 이런 것 등을 좋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 식감, 쫄깃쫄깃한 그런 맛을 더 좋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달걀 흰자는 반죽을 단단하게 뭉쳐주게 하는데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 파스타와 생면 파스타가 있고요. 가끔 뭐 생면 파스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건조 파스타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 파스타 종류를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 알고 가시라고 문제로 이따가 출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스턴트 파스타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건면 형태의 파스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파스타 종류를 인스턴트 파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파스타의 종류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스의 재료, 농우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까 루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루, 농밀제 또는 루, 농후제라고 했던 거. 자, 이 루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녹인 버터, 그 다음에 밀가루를 어떻게? 동량으로, 즉 1대1 동량으로 넣어서 볶은 것을 우리가 루 또는 농후제 또는 농밀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 루, 볶아진 이 루의 색깔에 따라서 화이트 루, 블론드 루, 브라운 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화이트는 하얗게 타지 않게 볶은 거, 블론즈는 브라운에 화이트의 그 중간, 아까 얘기했죠. 구릿빛 나게끔 볶아놓은 루, 브라운은 거의 커피 색깔 정도 날 수 있는 색깔의 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의 종류는 화이트, 블론드, 브라운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요리의 특징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루 하면 뭐 농밀제, 농우제, 버터하고 밀가루를 동량으로 볶아 놓은 거. 맞아. 종류에는 흰색과 구릿빛 나는 것과 갈색빛 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르메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버터에 밀가루를 동량으로 섞은 것으로 소스나 스프의 농도를 맞출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주로 향이 강한 소스의 농도를 맞추는 것에 활용하고 있는 게 베르마니에예요. 네. 자, 그래서 루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엔 양식 그 소스의 대표격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일명, 5대 모체 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요. 이 5대 모체 소스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외워 두시고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별표 3개. 자, 5대 모체 소스니까 일단 5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브라운 소스. 두 번째, 벨루테 소스. 세 번째, 토마토 소스. 그 다음에 베샤멜, 홀랜다이즈. 이렇게 5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5가지니까 뭐 모체 소스를 찾으라는 것보다는 5가지 모체 소스가 아닌 것을 하고 물어보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많겠죠.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브라운 소스라고 하는 것은 에스파뇰 소스라고도 한다 그랬네요. 가장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로 브라운 스톡과 브라운 루, 미르뽀아, 아까 얘기했죠. 미르뽀아 뭐예요? 향신료 다발, 미르뽀아, 토마토를 주재료로 만들어 데미글라스라고도 하며 주로 육류에 사용을 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끓이기 때문에 향과 맛이 그리고 풍미를 깊숙하게 느낄 수 있는 특징적인 소스가 바로 브라운 소스예요. 네. 그 다음에 벨루테 소스는 흰색 육수입니다. 우리가 화이트 소스라고 아까 배웠죠? 그 화이트 스톡에 루를 사용해서 농도를 내고요. 송아지 육수, 닭 육수, 생선 육수 각각의 연 갈색의 루, 뭐예요? 블론드 루를 넣고 끓여서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비프 벨루테, 치킨 벨루테, 피쉬 벨루테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채소류,
브라운 스톡, 농우제 또는 허브, 스파이스 등을 혼합해서 퓨레 형식으로 농도를 조절해서 만들어 줍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 중에 하나죠. 네. 이탈리아가 아무래도 토마토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쓰고 있는 소스, 대표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남았죠? 베샤멜 소스입니다. 자, 요거는 우유 소스라고 했어요. 아까 화이트 루에다가 우유를 넣고 끓인 소스였죠. 거기에 과거에는 송아지, 벨루떼의 진한 크림을 첨가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유와 루에 향신료를 가미한 소스로 달걀이나 그라탕 요리에 주로 사용을 하고 버터를 두른 팬에 밀가루를 넣고 볶다가 색이 나기 직전에 향을 낸 차가운 우유를 넣고 만든 소스를 베샤멜 소스다. 자, 마지막에 이제 홀랜다이즈 소스예요. 홀랜다이즈 소스. 요거는 기름, 유지 소스라고도 하는데요. 기름의 유화작용을 이용해서 만든 소스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요네즈 만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 마요네즈는 차가운 소스, 마요네즈는 차갑고 홀랜다이즈는 마요네즈인데 좀 따뜻한 마요네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의 유화작용을 이용해서 만든 소스로 보세요. 달걀 노른자, 버터가 들어가요. 그 대신에. 일반 마요네즈는 식물성 기름이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 홀랜다이즈 소스는 난황과 버터, 그 다음에 물, 레몬 주스, 식초. 자, 아까 얘기했던 마요네즈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요네즈는 계란 노른자, 그 다음에 식물성 기름, 오일, 그 다음에 식초. 이 세 가지가 3대 요소라고 그랬죠. 똑같이 들어가는데 식물성 기름, 일반 오일 대신에 버터를 녹여서 사용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홀랜다이즈 소스는. 그래서 이런 기름의 유화작용을 이용해 만든 소스. 여기서 유화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달걀 노른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서로 섞이는 겁니다.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섞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든 소스를 홀랜다이즈 소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고소하고 맛있는데 이걸 나중에 실기를 해서 실기 시험을 볼 때 이 메뉴 나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좀 만들기가 잘 어렵고 분리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요령을 잘 터득해서 하셔야 되는 까다로움이 있어서 어려워하는 소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채소나 뭐 생선 이런 거 찍어 먹을 때는 아주 훌륭한 소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식용유 계통의 소스는 마요네즈와 비네그레트, 버터 계통의 소스는 홀랜다이즈 소스, 베르블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소스를 알아봤어요. 다시 5대 모체 소스 하면 브라운 소스, 벨루떼 소스, 토마토 소스, 그리고 베샤멜, 홀랜다이즈 소스까지 다 저장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확인 학습 들어갑니다. 아까 파스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생면 파스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생면 파스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교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거기에 다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면 파스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카펠리니. 요거는 리본 모양의 일반 겉면 파스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대 모체 소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바로 찾으실 수 있겠죠. 뭘까요? 네. 자, 볼로네제 소스. 요거는 5대 모체 소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 학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학습까지 다 마쳤고요. 양식 조리 이론 부분을 여러분들과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